폭풍처럼 몰아치는 한국, 미국을 향해 울부짖는 일본. 저녁 9시경부터 주요 도시들에서 들려오는 화재 소식을 접한 고노다루는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화재들이 큰 피해가 아니어서 하루나 이틀 내에 모두 복구가 가능하다 들었지만 찜찜함은 덜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고노다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일본 영토에서 제까지 것들이 도발할 리는 없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해상봉쇄를 풀어달라 사정하는 놈들인데 말이야. 고노다루는 가볍게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침실의 비상벨이 정신없이 울렸습니다. 불을 켜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 밤중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총리님, 큰일 났습니다. 당직 비서의 긴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큰일이라니 러시아가 상륙이라도 시도한다는 말인가? 러시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말해보게. 러시아 문제도 아닌데 호들갑이라니. 고노다루는 애써 노기를 참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본부도 폭파되었습니다. 서둘러 안보회의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고노다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서 주요 대신들에게 연락하고 자위대 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을 부르게. 하이. 보좌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노다루는 TV를 켰습니다. 긴급 속보를 내보내는 NHK 기자의 음성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시경부터 한국에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이 전국 주요 군사시설에 떨어졌고 동시에 쏟아지는 미사일을 자위대 방공망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엔 다탄두 미사일이 대거 발사되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나로 인식해 하나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요격 고도에 진입하기 전 미사일은 4개로 분리되어 낙하했고 요격미사일은 미사일이 아닌 요격미사일 유도 추진체를 격추했습니다. 요격될 확률을 30%로 생각하고 한국은 발사했지만 채 10%도 요격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역은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군부대와 접한 민간지역은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대응팀이 급파되어야 했지만 대형 소방서도 화재 피해를 보았고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한 뒤여서 대응팀이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얼굴을 닫고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고노다루는 관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벙커로 가야 하나? 고노다루가 물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선 안전시설로 가셔야 합니다. 3시가 되자 주요 대신들과 장성들이 안전시설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고노다루가 자중을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안 보이는군요. 해상자위대 사령관도 보이지 않고 지상자위대 사령관도 안 보이시는데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자위대 최상위 지휘관들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보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비상연락망으로 모두 연결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방송이나 주변으로부터 지금 사태를 전해 들었을 것이니 이제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기시 노부오에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기시 노부오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고노다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시 노부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위대 사령관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내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기시 노부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군이 서일본에 상륙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방어망이 힘도 못 쓰고 뚫리고 있다니. 참석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무장관 모태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긴급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안보조약국인 일본을 지켜줄 때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군이 상륙하고 있다는 말에 반쯤 정신이 나갔던 고노다루는
모태기의 고함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위대 참모진은 매뉴얼에 따라 방어 작전을 세우도록 하고 병력을 서쪽으로 보내 지원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자위대 장성들이 대답하고 옆칸의 작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노부오가 고노다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서 미국에 전화를 거시지요. 총리. 고노다로는 기시노부오를 노려보다가 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상으로 바이든과 통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연결은 되었는데 화면도 보이지 않았고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화상은 포기하고 일반 전화로 연결하시죠. 우여곡절 끝에 백악관이 연결되었습니다. 대변인 젠사키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 사키입니다. 정상간 긴급통화를 위한 핫라인인데 대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연결해 주십시오. 고노다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백악관에 손님이 오셔서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젠사키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고노다로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한국군이 일본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해야 합니다. 젠사키 대변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독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것도 일본이고 원만하게 풀고자 했던 한국 제의를 무시하고 이틀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선전포고를 한 것은 일본이 아닙니까? 고노다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은 일본의 총리이고 상대는 대변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례하다니. 고노다로는 화가 났지만 침착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미일 동맹조약에 의하면 일본이 침략받을 때 미국은 함께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젠사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의 약속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일 안보조약에서는 미국이 참전을 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원에서 참전을 승인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모태기가 결례인 줄 알면서도 끼어들었습니다. 모태기입니다. 그럼 빨리 상원에 참전 요구서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젠사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돌아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젠사키 대변인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군이 일본 영토에 진입한 것이지만 이번 전쟁의 발단과 전개에는 일본 책임이 크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을 공격하자는 내용을 대통령이 상원에 참전을 요청할지도 의문이지만 상원에서 참전을 승인할지도 불분명합니다. 기시 노부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어떻게 했는데 그따위 소리를 짓거린단 말인가. 젠사키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기시 노부오가 일본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태기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대로 통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젠사키 대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화해를 권하고 싶고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통화가 종료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실이 소란해지자 작전실에서 나온 장성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안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자위대 장성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노다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위대의 힘만으로 한국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육상자위대 중장이 말했습니다. 싸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고노다로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군인이 할 말인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 이긴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작전 참모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공군기지 대부분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제대로 출격 가능한 전투기도 없고 서일본으로 기갑부대를 보내 방어를 하려 해도 탱크를 이동시켜줄 철도 궤도가 일정하지 않아 기갑부대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기시 노부오가 말했습니다. 철도가 아니라 직접 이동하면 되지 않는가요? 기갑부대 작전참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갑장비는 장거리를 이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인근의 기갑부대를 이동할 수는 있지만 수도권과 요코하마항이 무방비가 됩니다. 이 말을 듣던 고노다로가 관방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관방장관이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노다로가 기시노부 국방장관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연락이 끊긴 자위대 총사령관, 육상자위대 사령관과 해상자위대 사령관, 공군사령관이 앞으로 이 시간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군 인사 규칙에 따라 담당 업무가 승계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가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총리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도한 한국군이 25일 오전 1시에 일본을 침략해왔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한국군의 공격에 처절한 보복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전시 상황에 돌입합니다. 나는 헌법에 따라 전시체제로 비상전환을 공표합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전국의 군사시설에 한국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서일본 규슈현과 야마구치현, 시누마현에 한국군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히로시마, 오카야마, 도토리현 경계에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위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새벽 5시에 발표된 총리담화에서 고노다로는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규슈 북쪽 해안에 상륙한 국군은 해안에서 전혀 저지를 받지 않았는데 자위대 해안경비대는 실탄도 없는 총을 들고 경계를 섰는데 독거미 부대원에게 무력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원들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포로를 원하지 않았고 모두 사살했습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시간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교포들의 도움으로 미리 대기시켜둔 승합 렌트 차량을 비롯해 관광버스와 트럭을 이용해 빠르게 작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이터오는 아침 7시가 되자 규슈 지방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국군의 수중으로 넘어왔고 남단의 가고시마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미미하다 할 만큼 자위대의 저항이 있었지만 중화기로 무장한 1만의 특수부대를 감당하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저항이었습니다. 규슈현에 있던 9개의 공항이 모두 한국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야마구치현과 시네마현에서 한국군은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모두 장악하진 못했습니다. 히로시마현의 주둔중인 자위대는 폭격에서 살아남은 탱크 6대와 장갑차가 4대가 있었지만 야마구치현과 시마네현으로 진격해 한국군을 공격하지 못하고 시마네현, 야마구치현과 연결된 도로를 봉쇄하고 한국군의 진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헬기와 기갑부대가 규시현 쪽으로 상륙하고 아직 야마구치현과 시마네현으로 기갑부대가 이동하지 않았기에 한국군도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장악하고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민간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고 점령지 민간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리방송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일본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피난도 가지 않고 가게문을 열고 심지어 학생들은 등교를 하기도 했고 국군들에게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진지하게 묻기도 했는데 이런 일본 시민들을 바라보는 국군의 정서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요 특수부대 정문에서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나이가 있는 듯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젊은 애들 사지로 보내지 말고 자신들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전에 참전하겠다며 부대로 진입하려는 사람들과 위병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해에 위치한 해병대에서는 조금 과격하게 참전을 요구하며 부대 안으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부대 정문을 지키던 위병이 반말과 명령투로 짜증을 냈다가 일반인에게 얼차례를 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몇 기야? 이 한마디 질문과 나 몇 긴데 하며 스스로 대답한 일반인과 위병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서열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위병이 일반인에 제압당한 일을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야, 그런다고 대가리를 박아? 이것들이 미친 거 아냐?
부관이 부동자세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병대에서 창립 이후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말에 해병대 사령관은 멍해졌습니다. 이놈도 정상이 아니고 위병도 정상이 아니고 선배들 왔다고 들떠있는 대원들도 몰려온 저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구나. 이와 비슷한 일이 거의 모든 특수부대 정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현과 야마구치현 경계에 있는 해안도시 이와쿠니시 긴타이쿄 공항을 탈원하기 위해 2,000명의 자위대 특수대원들이 투입되었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과 군사공항을 겸하고 있는 이와쿠니시 긴타이쿄 공항을 장악한 제11중대 특전사 대원들은 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아파치가 있네. 그것도 8대나 말이지. 그럼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